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종로의 동쪽의 관문인 종로 오르가동, 창신 1, 2, 3동, 숭인 1동 지역구 선상선 5입니다. 너와 나라는 개념의 딱딱함보다는 우리라는 다소 부드러운 개념으로 우리 함께 종로를 갖고 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면서 본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음식물 쓰레기 20%를 줄이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연간 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처리 비용과 절감과 환경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44만 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감량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자 정책적 추진이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 음식물의 7분의 1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전체의 70%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고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57%, 먹고 남긴 음식물로 발생되는 비율이 3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3,200톤, 이에 대한 연간 처리 비용이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경우로 보면 지난 한 해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만 8천여 톤, 그 처리 비용으로 약 26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인 2010년도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약 1만 8천여 톤, 그 처리 비용으로 약 16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 사이에 우리 구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약 1만 톤이나 증가하였고 그 처리 비용은 약 10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0년도 음식물 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약 3,400톤인 것과 비교하여 우리 구만 그 발생량과 처리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 구도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발생량과 처리 비용을 보았을 때 성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보니원이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저감 대책을 살펴보니 공동주택에 대한 RFID 종량기 운영 확대,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 종량제 방식의 전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음식물 쓰레기 구분, 배출 방법 안내문 제작 배포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제 특별한 대책이 마련 없이는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일은 요원한 일이라는 것을 통계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원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했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하여 단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싱크대에 간단히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수동 탈수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동 탈수기를 이용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편해지고 악취 발생이 줄어들며 그 처리 비용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곳은 단독주택에도 음식물 종량기기를 보급한다고 하고 봉투 실명제를 도입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만을
집중 관리하여 그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또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거 거부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모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한정된 재원과 인원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후퇴하고 있는 결과를 보았을 때 이제는 구청장님이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 드라이브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과거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하여 매년 그 추진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평가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 실적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지난해와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의 필요성과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5,657건이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례는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 2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기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 가장 많았고, 방임 18.6%, 정서학대 15.8%, 신체학대 14.5%, 성학대 3.1% 순이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1.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듯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취학 아동이나 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우리나라 아동학대 주요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피해 아동 발견율은 1,000명당 0.73명으로 같은 해 미국 9.13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숨진 아이들은 모두 6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국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국 관내 학교 장기 결석 아동과 미취학 아동은 각각 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수가 적지만 무슨 사유로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지, 아이를 학교에 왜 보내지 않는지 관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국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아동 학대 등 아동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장은 아동 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아동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아동 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의 우리국 아동 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는 그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지역연대 운영 계획이 아동 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의 아동 폭력 예방 사업 추진 실적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그 또한 제출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우리국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가 있습니다만 회의 실적 자료를 보니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와 관련한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말 단 한 번 운영되었고 올해의 경우도 하반기에 한 차례 예정되어 있는데 그 회의 안건도 올해의 운영계획 보고라고 합니다. 그것도 올 한 해 지역연대 운영계획을 하반기에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역연대는 아동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수립을 추진 점검을 하고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및 단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긴급 구조에 공동 대응하고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운영위원회 개최로 우리 구 지역연대가 과연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조례에도 없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서는 지역연대 위원으로 우리 의회 의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 아동에 대한 폭력은 사전에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여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현실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 지역사회의 협업을 강화하고 위기 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에 우리 구가 과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 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 규정과 맞지 않는 지역연대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세태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부모로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조사하여 혹시 모를 아동학대와 폭력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